네, 취재 뒷이야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푸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와. 저희 오늘 장소를 좀 바꿔봤어요. 네. 새롭네요. 여기가 라디오 스튜디오군요. 그렇죠. 처음 와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입니다. 네. 이제 여기가 그 정오희망곡이라든지 뭐 이제 김수영 씨랑 이제 게스트들 오셔가지고 라이브 하거나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스튜디오고요. 여기 오셔서 하세요? 그럼요. 분위기가 좀 바뀌니까 좀 밝아진 느낌이 좀 있네요. 예. 그러네요.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해놨네요. 가까이 앉았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이게 아무래도 카마기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또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분위기는 좀 많이 밝아졌는데 오늘 또 내용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하죠. 예. 일단 다루는 대상이 삼성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다룬 회사가 삼성물산의 재건축 수주 비리 의혹인데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국내 1위 회사잖아요. 건설사 중에. 도급 1위, 네. 압도적 1위. 네. 지난해 기록상이죠. 아니 2020년 도급 평가 기준 20조. 그러니까 이제 이 20조. 기준이 네. 평가액 기준으로 20조 원을 올해 돌파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등은 어느 회사인가요? 2등은 현대건설인데 예. 12조 원 정도고요. 차이가 이제 많이 와, 많이 나네요, 저희가 차이가.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20과 12는 현격한 차이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조 단위라고 한다면 뭐 삼성물산이면 또 삼성 지배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로 등장한 올라선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제일모직하고 합병해서 이제 그렇죠. 삼성물산이 됐죠. 야, 그러니까 이재용 어쨌든, 씨가 최대 주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의 가장 메인 메인 회사라고 할 수 그럼요. 있겠네요. 삼성 네. 그룹에. 그렇군요. 예. 그렇죠.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그 사람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는 건데 그 그렇죠. 사람이 이재용 삼성전자 왜냐하면 부회장인 겁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구조 핵심이죠. 그래서. 네. 예. 그 2015년 합병 당시는 16% 정도였는데 지금 1%더 늘었더라고요. 소유 지분이. 아니 근데 그 사실 삼성물산이라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예, 20조 원이라는 건 뭐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아이템을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전화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전화가 와서 일단 지난번 집값 폭등 보도를 너무 잘 봤다고 하시면서 꼭 제보를 하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처음에 전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옛날 일인 거예요. 네. 너무 옛날에. 네, 너무 옛날 10년 일인 거죠. 전이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는 구미가 당기지 않았고요. 근데 예의는 차려야 될 것 같고 마침 그때 딱히 일이 없었고 그래서 통화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영화야, 그럴 일이? 영화. 말이 안 되는 일. 말이 안 되는데 미스터리 영화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전화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방송에 등장했던 김학긴 씨. 현대건설에서 26년간 일했던 건설 현장의 어떤 베테랑 같은 그렇죠. 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는 걸 난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저를 설득을 먼저 해주시면 네. 제가 상의를 부장과 해보겠다. 네. 그래서 만났는데요. 자료가 이만큼인 거예요. 첫날 7시간을 회의실에 박혀서 봤는데도 다 못 봤어요. 다음날 또 오셨고 4시간 반을 봤습니다. 그렇게 본 내용으로 이거는 할만하겠다. 문제가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최초 보도는 아니고요. 뭐 보도 보셨겠지만 2013년도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저희 시사매거진 2580이 다뤘던 10분으로 짧게 다뤘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나도 의혹이 해소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의 뭐 오히려 더 묻혀 불어나 있었던 있죠, 거네요. 뭐 네. 그간 아무 일 없었다는 그렇죠. 듯이. 예. 김학기 씨는 그런데 이 10년 전 사건인데 10년이 지나서 제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네. 왜 뒤늦게 제보를 하셨다는 겁니까? 일단 2013년에 2580이 제보를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10분으로 짧게 나갔고 뭐 반향이 있지 못했고요. 네. 그 방송 이후에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셨습니다. 계속 진실을 찾아서 추적하셨던 거군요. 네.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더 쌓인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근데 검찰 수사가 2차례 있었거든요. 네. 그것까지 다 무혐의 처분이 나니까 포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저희 보도를 보시고 스트레이트는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2013년이면
잘 알고 있지만 MBC가 상당히 조금 네. 신뢰를 많이 잃었던 시기였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2017년 이후에 이제 MBC가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뭐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런 제보들이 그러니까 그간 숨겨왔던 이제 나는 덮고 있었던 상처들을 MBC가 좀 다시 네. 취재를 해줘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참 저희에게는 감사한 제보가 그렇죠.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삼성을 상대로 뭔가 싸움이 붙거나 삼성의 비리 문제를 어딘가에 제보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언론사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개인과 붙어서 접은 적이 없다. 네. 뭐. 네. 그리고 하나 약간 낯그럽긴 하지만 저희가 스트레이트에서 부동산 관련 시리즈만 여러 분야 뭐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관료들의 문제 또 이런 또 고위 공직자들 또 국회의원들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시리즈를 뭐 4편, 5편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이 부분이 그 김학긴 씨에게 상당한 이제 믿음, 뭐 신뢰, 2%에다 얘기를 하면 만들어줄 것 같다, 얘기를 들어주겠다. 세상에 전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번 슬쩍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이게 감사한 일이네요. 네. 진짜. 아, 감사드리죠. 네. 되게 일단 비싼 저희 프로그램이 신뢰를 얻고 있구나라는 방송을 아유. 해서 기분이 좀 좋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그런 이제 비싼 부동산들이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방송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제보를 하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 방송의 어떤 하이라이트랄까요? 그 사우나에서 벌어진 사우나. 영화더라고요. 영화예요. 와, 그러니까 영화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최근 너무 이렇게 자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의 영화가 나왔어요. 예. 이게 2011년이었다고 했죠? 정확히는 2011년 초 1월 달, 1월 말에서 2월 초로. 네, 네. 그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우리가 들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네. 녹음을 하려면은 이 폰으로 녹음한다기보다는 녹음기를 따로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렇죠. 조그마한 녹음기, 네. 가로 11cm, 세로 3cm 소형 녹음기를 항상 만나는 자리마다 이 왼쪽 와이셔츠에 있는 전엄들 어른들 주머니. 이렇게 있잖아요. 네, 와이셔츠를 주머니. 여기다 꽂고 이 자켓을 입어서 가리면서 녹음들을 이렇게 해오셨다고 해요. 그렇죠. 상대가 또 삼성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준비가 그냥 뭐 판판이 깨진 거죠. 그렇죠. 카페에 딱 갔더니 앉으려고 했는데 사우나로 가자라고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삼성은 역시 삼성은 한수 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네. 인터뷰를 하셨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철두철미한 곳이죠. 카페보다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사우나 휴게실도 아니고 탕 안에서. 온탕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네. 온탕에서 대화하면 잘 되나요? 대화가? 영화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대화 잘 되는 모양입니다. 네. 온탕이 물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가까이 앉은 사람에게만 목소리가 전달되고 그렇죠. 네.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안 들리는 곳이죠. 음. 결정적으로는 녹음기를 비롯한 어떠한 어떤 전자도 그렇죠.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그렇죠. 곳이죠. 물이니까요. 네.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어쨌든 김학긴 씨의 주장입니다만은 네. 상당히 이제 의심할 만한 점들을 워낙 많이 지금 또 이동용 기자도 취재를 했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삼성물산의 김모 상무라는 분과 네. 현장 소장이었던 임모 씨, 임모 소장. 네. 두 사람과 김학긴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온탕에 들어간 거예요. 네. 첫 마디가 김학긴 씨 주장에 따르면 형님, 선배님, 건설업계 선배님이죠. 현대건설에 오래 계셨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선배님, 저희가 서류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 네.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크게 세 부분인데 예, 첫 번째 마디, 첫 마디 탕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눈을 좀 감아달라 하니까 이제 순순히 시인했다.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기한문 그 시행문의 그 문제가. 맥락상 우리가 네. 서류를 조작했습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렇죠. 왜냐면 이 청실 아파트 재건축의 문제는 그 기한문에 대한 그 기한문과 시행문. 있었어야 할 시행문의 뭐 행방들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문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 문서들에 대한 이 모종의 조치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눈을 감아달라. 네. 자, 그 시점이 이 김학긴 씨가 조합장을 상대로
삼성물산과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직후였어요. 그렇죠. 직구죠, 직구. 이렇게 삼성도 겁이 났던 거예요. 이게 법정으로 가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드러날 수 있다는 약간 위기감이 위기감을 느꼈던 게 아니라 예. 이런 연락을 하고 사우나에서 또 만나자고 했던 게 바로 그렇죠. 직후니까. 위기감이 있는 거죠. 예. 그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죠. 네, 추정이 일단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졌던 말도 좀 재밌어요. 우린 윤리 경영을 한다. 그래서 따로 직접 못 준다. 받는다, 우리가. 그렇죠, 직접 못 준다. 직접 못 준다. 직접 못 준다. 그러니 네가 땡길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대가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업체 시공권을 주겠다. 네, 철거공사, 철거. 골조공사 등 이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기존 아파트를 부수거나 또 그 털을 닦는 공사의 업체 선정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는 게 이제 김학긴 씨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으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세 군데 업체의 선정권을 주겠다. 거기서 철거, 알아서 골조? 받아라. 설사 그게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에서 돈이 간 건 아니니까요. 아니죠. 네. 야, 윤리 경영의 이면이군요. 이거. 돈을 직접 안 주고 돌려주면은 이제 윤리 경영 되는 거죠. 삼성물산의 회계에 남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김학김 씨가 보니까 강직한 분 같아요. 철거업체의 회유 제안도 거절했고 또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해요. 네. 저희가 일단 김학긴 씨의 주장 그 입증하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의 말들 주장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남아있던 음성 녹취록에서 일관된 태도가 계속 보였기 때문이에요. 누굴 만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쟁 입찰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온 사람의 연장선상에서 일단은 신뢰가 있었던 거고요. 삼성이 개인과 싸워서 접은 적이 없다. 그렇죠. 그랬겠죠. 김용철 변호사 얘기 꺼냅니다. 네. 거기 플러스 하나 검사들 부르면 뭐 한 시간이면 바로 온다. 예. 되는 거 봤느냐? 또뭐 블러핑일 수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소문 등등으로 짐작할 수 있는 실제 현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실제로 사실 블러핑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다는 자체가 참 할 수 있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네. 내가 네. 우리가 부르면 검사 한 시간 안에 들어와. 뭐 이런 얘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장난으로라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얘기고요. 예. 그래도 삼성이라고 하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렇죠. 이걸 다른 기업에서 어느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해봐요. 누가 믿어? MBC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봤어요. 콧방귀 끼죠. 근데 삼성이니까 아 삼성이라면 아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사기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기에 우리는 삼성공화국이란 말 농담처럼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라는 네. 농담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 문제 그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용철 변호사처럼 바보 되기 싫으면 그거 좀 가만히 있어라. 근데 예. 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셨습니다만은 이 김학긴 씨가 현재까지의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김용철 변호사와 크게 그렇죠. 다르지 않은 다르지 이게 않죠. 좀 대단히 이 좀 아파트는 가슴이 좀 쓰린데. 네. 예. 마지막에 울먹이시는 인터뷰도 봤습니다. 네네. 네. 이게 2011년도니까 2011년 초니까 김용철 변호사의 그 삼성 터졌을 기자금 때. 폭로가 얼마 안 된 네, 때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몇 년의 건 있지만 뇌리 속에 남아 있을 네, 시기예요. 네. 예. 뭐 전혀 뭐 아주 옛날 일을 갖다 꺼낸 게 아니라 생생하게 꽤 세상을 들썩였던 일들이 아직 그 여진이 남아 있을 때이기 때문에 김용철처럼 되지 않으려면 좀 조심해라는 얘기는 뭐. 네. 그래서 이 상당히 충격적인 이제 증언을 해주신 건데 이 증언이 사실은 녹음 파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은 김학긴 씨의 일방적인 주장. 그렇죠.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나 일단. 김학긴 씨의 전체적인 주장과 문서들을 검토해봤을 때 이분이 어쨌든 신뢰할 만한 제보자구나라는 건 저희가 뭐 이미 사전 검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주장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도면을 이제 그려달라고 한 거죠 저희가. 근데 사실은 뭐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또 부장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더 들어가라고. 그래서 도면 받고 현장 가서 검증하고 영수증 있는지 물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물론 시간 걸려서 너무 영수증은 못 10년이 넘었는데 받았지만 영수증은 없죠. 근데 그건 되게 놀라웠어요. 이게 어쨌든 얼마 전에 지금 취재하면서 그 도면 그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위치를 휴게실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거기 휴게실이 실제로 지금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근데 그게 믿을 수 있는 있었다고. 사실은 원래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휴게실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도 지난주에 있다면은 지난주에 아니면 이 얘기를 하려고 갔었으면 네. 휴게실 위치를 얘기를 안 했을 건데 네. 휴게실 위치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없고 그때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없어졌다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신뢰가 갈 수밖에 기억이 상당히 정확한가 보다. 어. 우리가 짐작은 이건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정황으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저희가. 네. 그 호텔에 그날이 처음이었고 그 뒤로 안 갔다고 했거든요. 뭐 그러나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이고 뭐 휴게실 도면 그려준 것도 다 일방적인 주장인데 만약에 리모델링이 안 됐으면 뭐 다른 때라도 몰래 언젠가 찾아올 이날을 그렇죠, 위해서 뭐 그렇죠. 도면에 항상 익히로 그 구조를 익혀두려고 갔을 수 있을 거라고 뭐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2016년에 그거는 없어졌던 공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오히려 그 공간을 언급했을 때 그 신뢰도가 살아나는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결과가 맞아요. 된 거죠. 네. 네. 자, 이제 그 다음 취재는 그렇다면은 네. 당사자들 그 자리에 온탕 안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이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시 아파트 공사의 현장 소장이었던 임모 씨. 네. 지금 또 다른 재벌 건설사로 옮기셨다고요. 지금은. 네. 찾아냈어요 이분을. 네. 그렇게 그 해당 건설사의 이름을 얘기했을 이니셜도 때 얘기해도 되나요? G건설? 주모 건설사에 계신데 뭐 네. S건설사인가요? 아니면 네, 뭐 거기까지. 예,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 부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예. 아니 부정을 안 한다는 건 GS건설에 계시냐 하는 걸 물었을 때 부정을 안 했어요. 네, 네, 예라고 했으니까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중요한 아, 거죠. 이 사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기억 안 난다는 거죠.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는 아니다. 아닌 것은 만약에- 아닌데 기억이 안 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저 같으면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슨 원탕을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기억이 안 너무 난다.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법정 드라마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오류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아니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죠? 뭐 약간 이랬을 때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예. 근데 뭐 그것도 우리가 직접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주로 발언을 주도했던 그렇죠. 당시 상무. 김모 상무. 상무면 이제 삼성물산 임원 중에는 제일 직급이 낮은 임원이죠. 상무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임모 현장 소장이 어쨌든 김상무한테는 직속 상관에서 엄청 그렇죠. 깍듯하게 했다. 임원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임원입니다. 삼성. 이분은 지금 또 다른 재벌 건설사의 대표이사로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도 H.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H. 이번 건설사. 제가 찾아갔잖아요. 아, 네. 이분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분 연락처가 확보 안 돼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비서실과 홍보팀을 통해서 먼저 연락을 했어요. 좀 얘기를 전해 달라.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으니 좀 콜백을 해달라고 연락처를 남겨드렸고 또 어느 시점까지 좀 부탁한다는 뭐 시점까지 지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직접 갔죠. 가서 그냥 아침 출근 시간에 어떻게 나오시면 좀 보려고 멋지기. 이 핸드폰에 사진 띄워놓고 계속 이제 여기 보고 이제 확인했는데 그냥 또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셔서 아 이미 정보 보고 들어갔죠. 그랬을까요? 참 이상한 아쉽습니다. 놈이- 그래서 직접 접촉을 못하고 비서로만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서한테 근데 참 전화를 했더니 비서한테 자기가 할 말은 또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전해주라고 했대요. 그럼 그냥 좀 전화해서 전해주지. 전화를 다시 했더니 말을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역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는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뭐 사실상 임모 상무와 비슷한. 다르지 않은 두 분 반응이 약간 비슷하죠. 임모 소장과 네. 네. 역시 그분도 그런 일 없다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기억이 없다. 기억이 나죠. 기억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 없다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두 분 다. 저희가 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뭐 일단 이 사건 사우나 사건은 이 정도까지밖에 네네. 추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으로 열심히 취재하는 이동경 기자. 아니, 뭐 약간 그런 것 같아. 체스판에서 이제 부장 이렇게 딱 주면 이동용 기자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경험이 좀 더 있는 선배로서 예. 제 조언을 몇 가지 했을 뿐이지. 조언이 혹독합니다. 이번 주에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강남구청 현장에서 벌어졌던 여기가 또 이기선 기자가 아까 썼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사가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했었는데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새로 썼죠. 기사를. 맞아요. 네. 아니 관련 최소한 기록들은 남아있는데 음. 강남구청이 못 보여주겠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기록들을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고 간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다면서요? 왜냐면 그 당시에 2003년도 근무자도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근무자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해명해 줄 수 있는 거는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산 시스템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몇 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 90년도에 없던 게 2013년도에 있었거든요. 2580 취재 때 예. 보였던 그 전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었고요. 이게 정확히 언제 도입됐는지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뭐 2014년 혹은 17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13년 이후에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13년에 검색되던 것조차도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근데 보통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검색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긁어와서 새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옛날 문서도 전산으로 다 검색이 되게끔 시스템이 보통 갖춰지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처음에 든 생각은 공문서 관리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네. 되나? 라는 다음 생각이 아이템인가요? 들었고요. 다음 아이템인가요? 아니 이거는 사실 이번 사건에서만 특수하게 네. 그렇게 벌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그렇죠. 의심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이 안 되니까 직원분들이 그러면은 서류 실물을 보여달라는 거에 협조를 잘 해주셔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열심히 뒤지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야 이게 2003년도 강남구청 재건축 서류를 그것만 대치동만 없는 거예요. 도곡동, 청담동, 개포동 다 재건축 서류 2003년 네. 연도별로 다 남아 있는데 네. 2003년도 대치동 만 없다는 거예요. 다 통째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은 서구까지 가보겠다고 하셔서 그럼 저희는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을 추적하러 가볼 테니 찾아봐 주세요 하고 자리를 떠났죠. 2시간 반 뒤에 갔습니다. 서구에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것도 영화 같은 일이죠. 사실 요거 시나리오 한 편 야 나와요 이건 정말. 이게 공문서인데 물론 보존 기한은 원래 10년이냐. 예. 10년이 지나면은 뭐 파쇄할 수는 결제 있잖아요. 승인 받아가지고 네. 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남아 있어요. 다른 데는 남아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10년 끝났다고 바로 파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공문서는 생산과 파기 모두 공식적으로 그럼요.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파쇄가 이루어졌다면 한꺼번에 됐어야죠. 기록도 남아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뭐 이것과 관련된 재개발과 관련된 아니면 뭐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서류는 기한이 지나서 파쇄를 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으면 싸그리 했어야 됐는데 유독 대치동만 없어졌다는 거. 이거 참. 근데 이 대치동이 뭐 이렇게 재건축이 아주 많은 때가 아니었어요. 2003년이면은 시공사 선정 신고 서류가 접수될 법한 아파트는 청실 아파트와 그 옆에 음마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실 아파트만 딱 드러내서 없앤 것도 아니고 대치동 전체가 를 없애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대치동 거 없앴으면? 없앤 게 바로 청실 아파트가 없앤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전에 분명히 봤는데 있었는데 그럼 그 사이 없앴네 누군가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있었는데. 더 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뭐 조작이라고 아직 단정은 못하겠지만 네. 여러 정황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삼성물산과 강남구청 내부자가 서로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런 조작이 일어났다면. 그렇죠. 그 강남구청 2003년 당시 또는 2009년 당시에 근무했던 근무자들은 못 찾았나요? 그럼? 2009년에 문제의 기한문이 나타났죠. 네. 그때 처음으로 삼성물산이 시공자 선정된 걸 인지하게 됐고요. 그때 이후부터 모든 정보공개 청구와 자료공개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때 2009년 10년에 담당했던
그 직원이 현재 송파구청에 근무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봤는데 네. 송파구청 앞에서 그 사무실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7월 달에 퇴직을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부탁을 드렸지만 내가 연락을 드리겠다. 저희 연락처를 남기고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꼭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연락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 방송에서 뭐가 나오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야, 이거 그분이 퇴직 이후에 어느 곳으로 옮겼다면, 근데 그 옮긴 곳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이거 강남구청과 또 이후에 이어진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의 여러 문제점들이 네네. 아마 다음 주에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처분 신청을 김학현 씨가 냈는데 넉 달 만에 패소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가처분이라는 게 무슨 본안처럼 증인들을 다 부르고 일일이 대질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문서만 보고 형식이 갖춰져 있으면은 아 이거 가지고는 입증 안 되겠는데 하고 그냥 바로 기각을 하잖아요. 네네. 네. 아마 판사도 뭐 여러 증거 문서들은 제출됐는데 형식은 다 갖춰져 있으니 이걸 뭐 일일이 조작됐는지 이걸 따져볼 만한 이건 수사권이 필요한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소송에서 다툰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래서 기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김학현 씨가 이제 예전 얘기들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눈물도 보이시고 대단히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상처가 깊게 패여 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근데 다 많이 같이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혼자 남아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으시게? 아까 보도도 보셨지만 우리는 오늘 알았다. 6년 전에 삼성전기 말이 되느냐. 그렇죠.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록이 굉장히 많이 분양회원들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동참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다고 하고 정몽의 신청도 같이 하셨던 분들이 네, 비대위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김학긴 님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시간 재건축은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죠. 조합장이 그 얘기를 하죠. 조합장 측에서 강조하는 게 음. 결국 금융 비용만 늘어난다. 음.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게 그렇죠. 되면 시간이 늦춰지고 음. 그럼 그 어마어마한 금융 비용은 우리가 경쟁 입찰을 했을 때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큰 손실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한두씩 마음이 떠나기 조합장 시작합니다.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이거 괜히 들춰내서 네. 재건축이라는 게 원래 말이 많은데 이거 들춰내면 우리만 손해다. 그냥 빨리빨리 강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합장이 총회 때. 근데 사실 그때 딱 임시총회 열고 조합원 투표해서 경쟁 입찰과 삼성물산 투표하면 바로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삼성물산 소송 들어와도 그건 소송 진행하며 재건축 진행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의 설명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조합장의 불구하고.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혼자 남으신 거잖아요, 김학긴 씨는. 나머지 분들은 일단은 빨리 재건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되게 힘드셨겠어요. 혼자 남으셨을 때는. 뭐 저희가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에 이 문제도 공개할 텐데 사실은 요 비슷한 일로 그 자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형태. 네. 그 얘기 아마 다음 주에 다루실 겁니다. 아이고. 본인은 굉장히 강단 있으신 분이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분이고 그런데 나의 가족들이 받는 고통 왜냐하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오래 사셨거든요. 자녀분들이 유년 시절 다 보낸 친구들이 다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가장 힘드셨고 거기다가 방금 언급하신 그분의 죽음도 지금까지 이분이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아휴. 만약에 이게 삼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런 일이 삼성이니까 사실 삼성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은 저도 한 기자 생활 한 2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다른 조직, 다른 집단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을 너무나 쉽게 해내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해요. 왜? 세 장이나 있어야 될 시행사가 어디에도 없어요. 시행문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덜렁 6년이 흘러서 덜렁 종이 한 장 나왔어요. 근데 그걸로 소송도 다 이기고 검찰 수사도 다 끝나요. 여기 누가 봐도 이상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는 우연의 어떤 일치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게 계속 겹쳐 있어. 그런데 이건 삼척 동자가 봐도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다 클리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참 뭐냐. 이게 사실 삼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의심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이럴 만한 능력과 힘이 가진 집단이니까. 네, 그런 거죠. 네. 아, 저 보면 참 무서워요. 네, 보면. 네, 맞습니다. 그 혹시 그쪽에서는 삼성물산 측에서는 두 기자들한테 연락 없었습니까? 보셨죠? 네. 네. 제 마지막에 어쨌든 그 삼성물산 측의 입장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래서 직접 만나셨잖아요, 삼성물산 측. 네. 근데 그쪽에서도 일단 그때 근무했던 분이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니 다 지난 일인데 이미 법원과 가처분에 검찰에서도 검찰 수사에 문제 없다고 끝난 건데 법적 판단도 끝났다. 뭐 이런 거죠. 그 옛날 얘기를 왜 지금 다시 보도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모른다. 왜냐하면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자료도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봐야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건은 이번 주 1회 방송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추적해서 조금 더 이 사건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까지 또 두 기자들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다음 주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얘기, 아, 요것도 우리 검사님들 이런 얘기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진짜 고생 많으셨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취재잖아요. 그리고 마치 퍼즐 하나하나 이제 짜 맞춰가는 그런 취재였는데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일단 김학기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았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보고 또 여기 또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안별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막 섞여 있는데 그걸 일단 숙지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덜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절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심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보자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부분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당연히 의심스러울 기관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에서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그럼요. 이제 의심스러워요. 네. 그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되도록이면 비판적 시각에서 다 검증해서 절반을 덜어내고 네. 그리고 또 강남구청에서 또 일부 해명이 된 부분들을 그렇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그리고 제가 그러고 기사를 데스크 보는 과정에서 또 덜어내고 네. 많이 빠졌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저는. 네. 저희 그- 보수적입니다. 그럼요.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취재 내용이 지금 오늘 1편을 보셨고요. 저도 이제 다음 주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보겠지만 다음 주가 저는 사실 더 기대가 되네요. 이제 검찰과 또 연관된 내용들이라면 또 정말 웬만하면 이제 충격적 이런 얘기 이제 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내용은 저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고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공소시효 문제도 한번 다음 주에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공문서 위조 만약에 조작이 있었다면 위조 행사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언제까지 한번 짚어보죠. 방송국 놈들이 바로 다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예. 우리 이선 이동경 기자는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없지만 박진중 기자와 함께 상을 많이 탔어요. 지난주에도 하나 받았죠. 또 받았어요? 분기 보도상 받았죠. 분기 보도. 방송 기자 클럽 3분기 보도상. 야,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그 얘기 빨리 해야죠, 이지선 기자가. 좋은 부장님 만나서 이런 취재할 수 있었다. 이런. 지금 그 얘기 하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혹독한 취재 지시. 그렇지. 네. 예. 덕분에. 제가 그때 집값 폭등하면서 제 부장님 욕 진짜 많이 했던 거 아시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확실히 많이 했어요. 잠을 못 자게 만드셨어요. 저한테는 확실히 많이 했었고. 잠을 못 자게 만든 적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참 푹 자고 취재하고 편집하고 있는 도중에도 기사 새로 쓰게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새로 넣자. 갑자기 새로 그렇죠. 넣자. 근데 그게 기사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지선 기자가 핵심을 찾아주지 못한 걸 내가 핵심을 찾아줬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하시죠. 정의되는 겁니다. 예, 예. 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도 스트레이트 본방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방송 클로징에서 이상직 의원 기소 소식을 전했는데 네. 그 국민의힘 음. 여의도 연구소라는 이제 그 부설 연구소가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서 스트레이트가 왜 우리 당만 가지고 그러냐, 여당은 별로 안 져지고 이런 이제 불만을 제기하셨더라고요. 잘 좀 하시라고 그러면. 큰 오해입니다, 사실. 그럼요. 원칙 하나 정해놓고 원칙과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이 있다면 성역 없이 고발하죠. 그럼요. 이상직 의원 사건도 사실 그런 사건 저희가 7월 5일에 고발했던 네, 거고. 네. 네. 근데 결국은 저희가 보도했던 선거법 위반 의혹이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건 당시 현장 녹음 파일이 있어서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이상직 의원. 이건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좀 네. 지켜봐야 되는 지켜보겠습니다. 상황이니까요. 예.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